압록강과 통일을 앞둔 한국군과 유엔군이 중국 공산군과 새로운 전투가 시작되었다. 1948년 가을 중공군이 만주 지역에서 국민당군을 포위 섬멸하면서 전세가 역전되었고, 이를 기점으로 중국 전역에서 국민당군을 분산시키면서 게릴라전을 수행하던 중공군은 공세로 돌아서면서 1949년 1월에는 북경을 입성했고, 3개월 만에 국민당군은 170여 개의 사단을 분쇄하면서 양자강 이북 지역을 모두 점령했다. 중공군은 4월에는 양자강을 도하했고 4월 23일에는 당시 수도였던 남경을 함락시켰다. 이어 6월에는 상하이, 10월에는 광주, 12월에는 준경을 점령하면서 울남성 등 서부지역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륙 전역을 손에 넣게 되었던 것이다. 대륙에서 대부분 거점을 이룬 국민당 정부는 1949년 12월 7일 본거지를 섬 대만으로 옮길 수밖에 없었다. 이에 중공군은 1950년 5월 1일 해남을 점령했고, 1950년 10월에는 국민당군이 쫓겨간 대만섬에 대한 침공작전이 예정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북한이 2월 25일 남침에서 6.25 전쟁이 발발하자 국민당이 몰락할 때를 기다리고 있던 중공군은 미 7함대가 대만 해역을 포진하면서 압도적인 미국의 해군력 때문에 중공의 대만 침공작전은 불가능하게 되었던 것이다. 게다가 인천 상륙작전으로 전세가 역전되면서 북한 문제를 주시하고 있던 중공 지도부는 미국의 의도에 위감을 느끼게 된 것이다. 중국 총리 주내는 6.25 전쟁이 공산주의 측의 선제 공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유엔군의 군사개입이 결정되자 조선에서 일어난 전쟁은 내전이므로 외부 세력이 개입하는 것을 반대한다. 유엔이나 미국 그 누구도 여기에 개입하지 말라 하고 담화를 발표까지 했다. 1950년 10월 1일 한국군 제3포병사단이 강원도 양양군에서 처음으로 38선을 넘어서 북진을 시작하자 상황은 급락하게 되었다. 미 공군이 북한을 폭격하다가 중국 국경에 영목을 자주 침범하면서 만주의 연변 지역을 오폭하기도 했는데, 이로 인해서 미군이 북한 정권뿐만 아니라 중공 정권을 겨냥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증폭되었던 것이다. 김일성은 전황이 밀리기 시작한 9월부터 다급히 중국 개입을 요청했으나 일단 중국 측은 건국한 지 1년도 안 된 정권이라 현안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기 때문에 개입을 잠시 주저했고 유엔군의 동향을 곤두세우고 있었던 것이다. 이틀 후인 10월 3일은 주일내는 현재 조선반도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은 조선인들 간의 내전이므로 남조선군이 38선을 넘는 것은 괜찮지만은 유엔군이 38선을 넘을 경우에는 중국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하겠다는 최후 통첩 성명을 내기까지 되었다. 하지만 미국은 여세를 몰아서 한반도의 통일을 시도하기로 결정하게 되었고, 미국 주도 아래 아예 유엔군의 북진과 한국 통일을 결의한 결의안이 10월 7일 유엔청에 통과된 후 서부전선의 유엔군도 한국 통일을 결의하는 결의안대로 10월 7일 유엔청에서 통과와 맞춰서 서부전선의 유엔군은 10월 9일 본격적인 북진을 시작했다. 철병에 앞선 해에서 모택동은 순망치한이라는 고사를 이용하면서 본토에서 싸우느니 조선에서 싸우는 게 낫다고까지 주전을 내세웠다. 주일내는 유엔군이 북중국 국경에서 멈출지 모르니 일단 개입은 자제하고 지켜보자는 신중론도 냈으나 우리가 미국을 이기기는 힘들다는 비관론을 각각 지시까지 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한반도 문제에 관심이 많았던 펜더케는 조선의 지형을 고려해서 신중히 작전을 하지만 한반도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되었던 것이다. 조선의 지형을 고려해서 작전을 세운다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주장했다. 모택동도 역시 지지했고 주덕이 여기에 찬성함으로써 10월 8일 한반도 출병이 결정되었던 것이다. 참전에 관련된 업무를 맡아서 경무에 시달리다가
중국 정부가 유엔군에게 직접 맞선다는 모양새가 되면서 유엔에서 인정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중국 정부의 노력이 수포가 될 수 있으므로 참전군인은 제국주의에 시달리는 조선 인민들을 가엾이 여겨서 스스로 지원한 지원부회라고 주장을 했다. 그리하여서 중국 정규군인 인민해방군과는 별도의 조직인 것처럼 위장해서 중국인민지원군이라는 이름으로 출병을 했던 것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사령관 선임에도 난항이 있었다. 모택동이 당초 사령관으로 생각했던 인물은 속유라는 장군이었다. 속유는 1920년대 남경북동 때부터 중국 공산당이 크고 작은 전투를 치른 역전의 지휘관이었고 국共내전에서도 야전군 사령관, 제3야전군 부사령관 등을 역임하면서 활약을 했다. 1950년 1월부터는 장개석이 대만으로 쫓겨가자 공격 준비의 총책임을 맡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다가 6.25 전쟁이 발발하자 이에 맞서 유엔군이 결성되자 모택동은 속유 장군을 북방 사령관으로 임명해서 한반도 정세 변화에 대비하는 책임을 맡겼던 것이다. 하지만 사령관으로 내정되었던 속유는 1950년 7월 고혈압으로 쓰러졌고 추가로 진료를 받기 위해서 소련으로 이송되면서 임명이 불가능해졌고 결국 모택동은 대안으로 서북 군구 사령관이었던 팽덕회를 임명하게 되었던 것이다. 팽덕회는 지적인 면에서는 속유보다 한 수 아래 평가했으나 좀 더 상황을 긍정적으로 보는 뚝심이 있었던 것이다. 예방적인 한반도 출동에도 찬성하고 있었으며 압도적인 미국을 상대하기가 어렵긴 하지만 매복과 은폐에 능한 중국군의 특성을 최대한 살려서 미군의 약점을 집요하게 파고들면 성산이 있다고 주장을 했다. 그리고 이런 예상은 그런대로 정확하게 맞아떨어졌던 것이다. 미군의 정보부대들도 바보가 아니라서 감청과 공중정찰을 통해서 중국 공산군의 대규모 개입하고 있다는 낌새를 알아챘으나 맥어더 장군은 트루먼 대통령에게 중국군은 일본군보다 약하기 때문에 걱정 없다고 하면서 별다른 대비 없이 계속 압록강을 향한 진격을 계속했던 것이다. 이것은 굉장히 중국군을 무시한 발언이기도 했는데 그들 중에는 일본군, 국민당군과 싸우면서 전쟁을 수행했던 베테랑들이 많았던 것을 소홀히 했던 것이다. 10월 16일 선발부대가 압록강을 넘은 이후 10월 18일부터 본격적으로 본대가 신의주, 만포, 세방면으로 압록강을 투하했다. 이 당시 중공군의 규모는 서부전선에서 미 8군과 대치한 제13병단 18만, 동부전선에서 10군단 대치한 구병단 12만으로 총 30만 명 내로 알려져 있었다. 당시 중공군은 평양, 원산, 선, 이북, 청천강, 함흥선, 이남의 잘록한 지역의 방어선을 구축하고 유엔군과 결전을 벌인다는 구상을 하고 있었지만 유엔군이 예상외로 빠른 속도로 북상해서 벌써 청천강을 넘어서 압록강까지 도달하자 평양 북도 지역까지 진입하게 됨으로써 일단 유엔군의 북진부터 저지하기로 전략을 수정해서 압록강을 건넌 지 일주일 만인 10월 28일 평안북도 운산군으로 처음으로 유엔군과 만나게 되었던 것이다. 중공군은 운산 해천 축선에서 유엔군의 우익을 방해하던 국군 2사단과 6사단에게 큰 피해를 입힌 후 곧 유엔군의 후방을 공격해서 유엔군의 북진을 저지했고 유엔군은 청천강 영도까지 내밀었다. 그러나 유엔군의 강력한 저항과 보급 문제로 유엔군은 청천강 이남으로 완전히 몰아내는 데는 실패하고 11월 6일 일단 공세를 중지하고 물러갔던 것이다. 이후 중공군은 한동안 전면 공세를 하지 않고 소규모 충돌만 벌이면서 대치만 하고 있었는데 유엔군은 이런 중공군의 전술적 취약성을 보여준 것으로 해석을 했고 백어더 장군은 중공군의 기습을 물리쳤다고 생각하고 더욱 대담한 공세를 폈던 것이다. 한편 일종의 시험전으로서 유엔군의 전력을 경험한 팽덕회는 휘하부대에게 미군의 약점과 강점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평가했다는 것이다. 미군은 매우 강력한 화력과 물량을 강점을 지니고 있는 군대지만은 도보 행군을 싫어하며 야간 전투에 약하고 공군에 과다하게 의존한다고 이런 말을 했다는 것이다. 이런 팽덕회는 후에 시행되는 중국군 대공세의 작전 계획의 기본 숙지 사항이 되었던 것이다.
중공군은 이 대공세로 메가더 크리스마스 공세를 좌절시키고 미군을 후퇴시켰지만은 미군의 강력한 활용 앞에서 희생을 감수하는 대담한 작전을 했기 때문에 엄청난 손실을 봤다. 전투로 인한 병력의 손실뿐만 아니라 영하 30도 내지 40도까지 내려가는 북한 산악지대에서 하루에 수십 킬로씩 도보를 행군하는 초인간적인 작전을 펴면서 생긴 동상 질병 등의 비전투 손실로 극심해서 공세가 끝난 후에는 전병관계의 40%가 작전 불능 상태가 되었다고 한다. 백선입 장군의 전 회고록을 보면 이 당시 중공군의 보급 사정은 매우 열악해서 중공군 사병의 식량은 그저 감자 몇 덩이 실탄도 몇 발 휴대하지 않았다고 한다. 또한 포로를 후송할 준비도 안 되어 있었는지 몇몇 중공군 부대는 잡은 유엔군 포로들을 무장 해제시킨 후 현장에서 즉시 석방할 정도였다고 한다. 중공군과 인민군은 메가더의 크리스마스 공세에 반격을 취한 지 겨우 열흘 만인 12월 6일 평양을 탈환하고 더욱 남진하여 12월 말에는 선파선을 지나던 개성까지 이르렀던 것이다. 이로써 북진 통일의 가능성이 높았던 전쟁은 다시 원점으로 회귀했다. 여기에 12월 23일 워커 중장이 의정부 부근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바람에 후임으로 멜트 류주의 중장이 8군 사령관으로 부임하게 되었다.